반갑습니다. 강남 선배입니다. HLB 주가 전망 놓아될 겁니다. HLB 주가 전망 놓아되기 전에 저를 보신다면 일시정지해 두시고 이런 글들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HLB 주주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 두루두루 다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밖에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는 책이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 결국 수익 내주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꾸준한 수익을 얻을 것이고, HLB가 무조건 좋다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큰 수익 없이 늘 반복되는 힘든 일상 속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책 또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HLB에 대해서 기존에 꾸준히 얘기 드렸지만 HLB는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대의 변동성을 생각하면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단기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과거부터 해서 9만원대 사면 물리고 8만원 이하에 사면 수익이 날 것이다 얘기를 드렸고요. 최근에 여기서 고점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지난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HLB를 주주 여러분들은 HLB가 잘 될 거라는 얘기만 들으면서 잘 된다라는 영상만 찾아다니면서 HLB 대표님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둥, HLB가 FDA 승인, 리보세라니, 칼렌주마 경제성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전혀 못 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HLB 말고 HD 현대중공업을 매수하면 더 큰 수익이 날 거다는 얘기를 지난 여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멤버십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을 18만원 라인, 17만원 라인 매수를 했는데, 이유는 이게 박스권 돌파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볼 때 항상 내러티브 앤 넘버스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바 있습니다. 지금 HLB는 넘버는 제로입니다. 적자 기업이고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는데, 내러티브 또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ABL바이오를 멤버십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ABL바이오 같은 건 오르는데 HLB는 왜 못 오를까요? 제가 ABL바이오도 치매 관련주로 독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이때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신고가 가자마자 마이너스 30%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폭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내가 잘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대형주 기조로는 모멘텀이 추가로 이어질 만한 종목들은 마이너스 35%의 하락이 나오면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멤버십에서도 한국항공우주하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을 매수하면 좋은데,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21,000원, 19,000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48,000원, 45,000원.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은 다 대형주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얘기해 드렸던 이유는, 보시면은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죠. 마이너스 35%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다른 종목 얘기하는 거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점은 이제 현실이니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32% 구간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HLB만 볼 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 상호 관세 90일간 유예, 이거는 보시면은 2018년과 그림이 비슷하다. 2018년도 4월 5월에 미중 무역 협상, 문우신 재무장관이 그때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좀 천천히 내렸는데, 그때와 지금과 같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S&P 500 기준으로 2018년 12월까지 시장이 하락할 때 3개월간 마이너스 20%의 하락이 나왔고, 이번 달에도 보시면 3개월간 마이너스 21%, 마치 똑같은 그림을 만드는 거를 예상이라도 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90일 유예한다. 90일은 우리가 거래일 기준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4개월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10일이니까 8월 20일까지 유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8월 20일까지. 그러니까 90일 거래일 기준이니까 이제 90일 유예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5, 6, 7. 그렇죠? 그러니까 90일이니까 7월 10일.
그러니까 5월 6월까지는 상당히 괜찮고 7월 중순부터는 다시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안 좋냐? 일단은 보시면은 2018년 12월에 관세 유예 얘기가 나오면서 폭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졌느냐를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떨어지지 않고 이제 한 번 떨어졌는데 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한 번 떨어지는 거는 이미 관세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치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관세에 대해서도 시장이 아무런 영향 없이 그대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항상 위기 때마다 2018년 12월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8년 12월로 돌아가면 무슨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유명한 주식들을 한번 보죠. 가령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장 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2018년 12월로 볼까요? 안 좋았죠. 그렇죠? 안 좋았다가 오르다가 다시 정상 복귀했는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쭉 밀어 올립니다. 쭉 밀어 올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 너무 가장 대표적이니까요. 2018년 12월에 안 좋았습니다. 그때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봤지만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주도주 역할을 했던 주식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2018년에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테마주들.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2018년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가면서 올랐다가 쉬었다가 2018년 11월 올랐다가 이제 특수건설이 대표적이었고 특수건설 대표적이고 뭐 조비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18년 12월에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단기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근데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들은 뭡니까? 리노공업이 대표적이었죠. 2018년 12월에 리노공업을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신고가를 한번 갔다가 폭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갔다가 폭락 나오는 거 주목하셔야 돼요. 신고가를 갔다가 마이너스 35% 제가 아까 얘기했죠. 두산일보한테 마이너스 35%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AB 주식으로만 시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돈 하나도 못 봅니다. 돈 하나도 못 벌어요. 제가 이제 장담합니다. HAB가 사실 20만원, 30만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돈을 못 번다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변동성에서는 여러분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HAB 영상을 찾아볼 정도면 여러분들 HAB를 크게 물리셨거나 HAB에 대한 대단한 상상력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HAB가 알테오전처럼 리가켄바이오처럼 엄청나게 큰 성장을 거둘 수도 있지만 신라젠이나 제넥신 같은 종목처럼 엄청난 폭락 마이너스 95% 이상의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신고가를 갔는데 쉬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뭘까?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있는데 또 쉬고 있는 종목들이 뭘까?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이거를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내러티브가 커지면서 관세 내러티브가 커지면서 폭락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신고가를 갔던 종목인데 기업 실적도 향후에 좋아지고 전력 인프라 산업은 사실 향후에 10년간의 내러티브는 계속 생깁니다. 물론 굴곡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실적은 계속 좋아질 만한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탄소 포집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에어레인 그린 케미컬 그러니까 지금 멤버십에서 제가 차기 대사에서 단순히 누가 CCUS 기술을 정책으로 내수냐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년 전부터 탄소 포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럭스리서치 등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은 CCU,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그러니까 탄소 포집 관련해서 시장 규모가 2040년에 약 800조. 특히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트럼프 2기에 트럼프 2.0 시대에 LNG뿐 아니라 탄소 포집과 불로소수 아모니아 주목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실질적 수혜주가 있는데 그거를 멤버십에서만 공유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4월 7일에 36,000 얘기할 때는 4월 7일 이 차트 형태를 보고 나서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4월 7일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4월 8일인 겁니다. 이건 저녁이니까요. 4월 8일.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맞춘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HLB 주가 전망도 중요하지만 보시면은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 유지다 하는데 시장이 과연 박스권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이유가 생각하면 벤센트가 등장합니다. 벤센트는 누구냐? 과거 2018년에 스티븐 무누신이라는 재무장관이 트럼프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제 과거에 골드만사스에서 17년 근무했고 파트너 및 최고 정부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지원으로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설립했습니다. 벤센트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그렇죠? 런던 지사장이었어요. 1991년 파운드와 공매도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소로스 펀드에 있었던 사람을 소로스와의 연관, 공통분모에 소로스가 들어가죠. 그죠? 소로스가 들어가는데, 이 소로스 같은 사람은 헤지펀드에 살아있는 정설이니까 폭락과 폭등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공매도해서 엄청 큰 돈 벌고, 저점 매수해서 엄청 큰 돈 벌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죠? 숫자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지, 그리고 내러티브가 좋아지는지. 지금 탄소 포집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합니까? HLB가 FDA 승인이 되는 거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합니다. 저는 HLB가 FDA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내러티브가 지금 강하지 않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한양행은 FDA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HLB가 FDA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거의 비슷한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DA 승인을 받는 유한양행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왜냐면은, 그렇죠? 그게 지금 FDA 승인 받은 거에 이게 부각이 된 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10만원과 9만원 사이는 다시 저점 매수인 거죠. 근데 HLB는 FDA 승인이 받을 거라는 거를 기대감으로 이미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오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뭐 엄청나게 폭락이 나온다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시가총액이 커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과연 여기서 20만원, 10만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제 얘기와 달리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 기업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큰 돈을 버는 거는 결국 실적이 증가할 만한 종목을 사셔야 되고 그리고 저평가일 때 사셔야 됩니다. 저는 저평가이면서 실적이 증가할 만한 종목을 멤버십에서 꾸준히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보시면 대형주 기준으로 두산일리버티 21,000원, 19,000원, 2만원 사이, 그리고 퍼스코 인터내셔널 48,000원, 45,000원 사라고 4월 4일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거는 보시면은,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길게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LNG 관련 내러티브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데, 물론 이제 제가 사러 간 위치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수익인 거죠. 근데, 과연 이렇게 한번 돌파했던 주식이 과연 여기를 또 돌파하려는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8,000원, 45,000원 매수하시면은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지금은 주도주를 사셔야 됩니다. 주도주는 무엇일까요? 조선, 방산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저는 드론 관련주 중에 좀 대박이 날 만한 주식이 있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대박이 날 만한 주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리쇼어링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자꾸 자신 있게 관세를 관련해서 내러티브를 만드느냐? 지금 이제 보시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거는 리쇼어링 그리고 산업은 로봇을 통해서 미국의 공장 자동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 미국이 결국에는 LNG, 가스,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팔고 싶어 하고, 그리고 결국엔 시장이 원하는 건 낙폭과대 기술주입니다. 기술주 섹터가 조정기마다 가장 많이 하락했지만 결국 쓰자는 기술주였고, 가장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가는 거고, 천연가스 LNG 등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천연가스 LNG 그래서 이런 걸 팔고 싶은 재화인데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본행제 같은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행제 관련주는 이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사실 안 좋았지만 시장은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멤버십에서도 수익을 좀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을 통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정말 좋은 탓쓰고 여러분들 2배, 3배 올라갈 종목은 결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